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부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온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유상증자 참여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별 이 나의 수익률을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예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청약에 참여할까 말까. 그런데 제가 이거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업황입니다. 업황. 다시 말해서 한온 시스템이 돈을 잘 벌려면 이 전기차 시장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사업에 어떤 문제점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설비 투자 많이 늘려놨던 전기차 향으로 이 공조장치 들어가는 거, 이 부분들의 매출이 늘어나려면은 결국엔 전기차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긍정적인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가장 또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구독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그랬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업황을 가장 크게 따라가면서 1차 발행 가격 나왔을 때도 그렇고 확정 발행 가격 나왔을 때도 그렇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요인들 중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관세부가 불확실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 피해, 여기에 따라서 좀 해소되는 모습 때문에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10월 29일 날 기업 설명회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증에 관련된 어떤 명분의 타당성, 빚 갚는 데 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경영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빚 갚는 데 쓰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기존에 설비 투자 늘려놨던 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대출이 좀 많았었던 거,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유상증자 관련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청약에 참여할지 말지 이제 11월 13일 날 결정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 부분을 좀 예상 수익률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보는 게 좋은데, 계산 방식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은 해드리겠지만은 이해가 좀 잘 안 되신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벤자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매수 가격을 3,040원으로 잡았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죠. 근데 왜 매수 가격을 3,040원으로 정했을까? 여기에는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지난 영상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9월 24일 오후 2시 16분에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이 매수 의견이 나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주가는 3,040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할 예정이다 라고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이렇게 언급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3,040원으로 잡았고요. 저는 이 시점만 그리고 타점만 말씀을 드리고 시기만 말씀드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주식수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안으로 1000주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주를 매수했으면 총 투자 원금은 304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3,945원,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55원까지도 올라가고 약 30%의 수익 구간입니다. 30% 수익 구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일 날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빠져버려요. 그게 바로 권리락일입니다. 11월 13일. 이 권리락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에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다, 없어지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에 내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싸게 발행하는 주식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없어지는 날이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날 이전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권리락일까지만 딱 보유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권리락일인데 이때 기준주가가 바뀌어요. 기준주가가 제가 오늘 기준으로 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정확하게 3,600원이 나오게 됩니다. 3,600원. 그리고 이 권리락일 기준주가 같은 경우는 권리락 전일 종가고요. 그리고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종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처음에 접하면 까다로운데 사실 뭐 계산 방식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엑셀 파일로 옮겨가지고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오늘 기준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3,600원이 된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냐? 11월 13일 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아직 주식의 가격은 계속 변화해 갈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가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차 발행 가격,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유상증자 하게 되면은 예정 발행 가격은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1차 발행 가격과 2차 발행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종합해가지고 확정 발행 가격이 나온다. 그리고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와야 2차 발행 가격도 높아질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래서 이건 계산 방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 영상 계속 참고해 보시면 돼요. 제가 영상으로 계속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9천억 원 정도 자금 조달 예정이었는데 예정 발행가 2,590원에서 2,915원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조달 자금이 어떻게 되죠? 지금 1조가 넘어가는 그 레벨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온시스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이 조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 더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하는데 더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명분의 타당성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좀 계산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업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예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표했을 때, 공시 나왔을 때 투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차 발행 가격 나오는 거, 권리락일의 변동성, 그 다음에 확정 발행 가격 나왔는데도 현재 그 시장 가격보다도 굉장히 높은 이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갔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업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업황이 좋은 데다가 수주는 계속 따내고 시장의 관심은 계속 주목되고 이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런데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저희가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많이 팔려야 되고, 아직도 관세 불확실성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려면은 이렇게 뭐 정책적인 좀 보조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관세 불확실성도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까 이렇게 자동차 업종하고 2차 전지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계산으로 접근하는 건 계산으로 접근하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업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건 보조로 활용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청약 포기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권리락일 날 기준주가 바뀌는 것은 한온시스템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거의 뭐 기존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51%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51% 정도 늘어나는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주가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죠. 주가 조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뭐 손해를 보는 거냐?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다 주식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다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주가 조정되는 날 11월 13일까지 보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가안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8.75% 정도 주가가 하락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무언가를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신주인수권 증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았으면은 이게 입고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주인수권 증서 새롭게 발행하는 싸게 발행하는 그 주식, 이 주식의 권리가 입고가 되는데 그게 시장의 어떤 가격으로 형성돼서 이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4일 이전에 한 2영업일 정도 전에 이 입고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챙겨가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제가 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권리락일날 이 주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8.75% 빠져가지고 이제 착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주가가 1만 원짜리 주가가 있었는데 한 주당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 빠져가지고 9,000원에 거래된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거는 유상증자 때문에 권리락 기준주가 바뀌면서 주가에 대한 조정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신주인수권 증서 입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이전에 11월 12일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이걸 챙겨가는 거고, 그런데 저는 절대로 11월 12일 날 매수하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리는 편입니다. 이때 늦었어요. 이때 늦었고요. 이 11월 12일까지 매수를 하려고 추격 매수 들어오는 돈들 있죠. 이 돈을 저희가 어떻게 올라가는 수익률만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던지느냐, 다시 말해서 수익을 이때 챙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주가 하락이 11월 13일 날 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8.75%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권리락일 전에 평가 금액이 약 30% 수익이 나가지고 394만 5천 원이었는데 권리락 후 평가 금액은 36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챙겨가는 거는 신주인수권 증서죠. 신주인수권 증서 그럼 몇 개 챙길 수가 있을까요?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신주 배정 주식수가 0.4096 나가죠. 그럼 1000주 가지고 있으면은 409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장되는 날이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고 12월 16일 지나면은 상장 폐지돼요. 그리고 상장 폐지되고 나면은 저희는 무조건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 돈 버리는 짓입니다. 이거 돈 버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가격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될까? 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론상 추론 모델이 있을 뿐인 거지, 그리고 예상되는 가격이 있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 거래가 돼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날 거래되는 날에 뭐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발발이 된다, 그리고 갑자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다시 발생이 된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뒤로 밀렸다, 그래서 한원시스템의 본주 가격이 막 하락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되는 거죠. 하락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HTS에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매수를 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매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격을 지불하고 샀을 때 신주인수권 증서를 가장 합리적으로 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1차 발행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915원 오늘까지 가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가 권리락일에 기준주가 변동되고 3,60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2,915원에서 3,600원을 빼면은 685원. 내가 한 주당 685원을 주고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겨 놓으면은 나는 2,915원에 내가 신주에 청약을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915원하고 685원을 더하게 되면은 현재 시장 가격 3,6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유통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상장 첫날 팔아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권리락일 날 기준주가 하락 맞고 손실본 8.75%를 무엇으로 상쇄하느냐, 거래 기간에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가지고 409주를 685원에 팔았다, 그냥 프리미엄 없이 이 가격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28만 165원을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금 304만 원에다가 권리락 이후 평가 금액이 얼마가 됐죠? 360만 원이 됐죠.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 매도한 금액으로 28만 160원 챙겼죠. 그렇게 됐을 때 원금 대비해 가지고 내 평가 금액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 매도한 거 요거 합쳐 가지고 수익률 계산하면 총 수익률 27%. 권리락일 전에 평가 금액으로 30% 수익률보다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눈먼 돈들이 막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LS 마린 솔루션 있죠? 이 LS 마린 솔루션을 이 유상증자 이벤트로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 이전에 보유하고 수익 실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매매를 했었는데 이때가 제가 텔레그램으로 멤버십 채널을 운영할 때였어요. 지금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 매도 의견도 드리고요.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1차 발행가 공시가 나왔는데 가격은 21,900원이다. 그리고 권리락일 바로 전날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거 사가지고 권리락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주가가 두드려 맞은 금액에서 원금까지만 상승하게 되면은 약 대략 20% 정도 수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다. 신주인수권 증서 꽁으로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이 1차 발행가 이벤트 매매로만 들어가서 그 전에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 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 추이를 보아가면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번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노릴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은요, 1차 발행 가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이럴 때 먹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착시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착시 효과가 권리락일 날 뭐 한 10% 이상 빠져가지고 그렇게 주가가 형성된다. 만약에 지금 한올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3,975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3,975원인데 이 3,975원에서 갑자기 뭐 3,500원 그리고 뭐 3,400원 이렇게 떨어져서 보인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 예전에 이 가격으로 보던 분들 뭐 4,000원 넘어가는 그 가격대 보다가 갑자기 3,400원, 3,500원으로 낮아져 있는 거 본 거예요. 권리락일 기준주가 맞은 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권리락일 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인 순매수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도 많이 합니다. 순매도 많이 해요. 이수페타시스 때도 그랬어요. 사모펀드들이 특히나 이런 이벤트 매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 던져버리는 거죠. 11월 13일 날 다 던져버려도 내가 싸게 발행하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신주인수권 증서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가장 기준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가 11월 13일 날 기준주가 바뀌어가지고 내 계좌가 갑자기 예전에 390만 원의 평가 금액이었는데 갑자기 360만 원으로 평가 금액이 바뀌었다. 이런 분들은 다 챙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문자 다 잘 날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좀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영상 하단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다 걸어놨어요. 텔레그램 채널은 뉴스 전달하고 공시 전달만 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참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 소개도 여기 올려놨어요. 저 벤자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업무 포럼 번호까지도 올려놨고요.
네이버로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컨텐츠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는 텔레그램 말고 이 구독자분들하고는 여기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이렇게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